안녕하세요. 저는 밀스의 대중사회이론 부분 발표를 맡게 된 이소정입니다. 먼저 맡은 이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중사회이론이란 뭘까요? 저도 이번 과제를 하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 없는 이론이라 생소했는데 이 개념의 발상과 학문적 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회로부터 산업화, 도시화, 과학의 발달, 그리고 제국주의의 과정을 거쳐서 대중사회가 탄생했습니다. 대중사회란 말은 사실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사회 속 청중은 카우치 포테이토스, 움직이지는 않고 오랜 시간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사람처럼 묘사됩니다. 이런 대중사회는 언뜻 보면 민주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파워 엘리트라고 불리는 집단이 대중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파워 엘리트라는 단어는 C.W. 윌스의 책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저자인 밀스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교수였는데 연구와 출판이 이성의 성장 그리고 인류의 해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대중사회를 분석할 때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밀스의 대중사회 이론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에는 퍼블릭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퍼블릭, 공중이 일종의 권력처럼 생각된다는 내용인데 앞서 말한 매스와 퍼블릭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퍼블릭은 아까 부정적인 의미라고 설명됐던 매스보다 긍정적인 묘사가 많습니다. 퍼블릭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합니다.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우세한 권력 체계에 대항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적인 기관들이 퍼블릭에게 침투할 수 없겠죠. 반면 대중, 매스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의견을 내는 사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개인이 효과적이고 빠른 답변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있어서 깨달음까지 통제당합니다. 즉, 대중이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은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 쉽게 구별 가능합니다. 퍼블릭의 우세한 소통 방식은 바로 토의, 디스커션입니다. 반면 매스 사이에서는 그냥 공식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과 자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사회와 비교해서 대중사회가 얼마나 더 큰 차이를 갖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재산 있고 교육받은 소수의 유권자들만이 투표권을 가졌다면 대중사회에서는 모두가 선거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갖고 선거를 위해 집중적인 캠페인을 합니다. 과거에는 소규모의 전투 전문 부대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대중들을 징병합니다. 소규모의 상점들 역시 대량 생산 산업과 전국적인 광고로 대체됐습니다. 확대되고 중앙 집권화되는 행정과 폭력의 수단 속에서 현대 엘리트들은 대중들을 조종할 방법을 그들의 손아귀에 얻었습니다. 의무교육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미디어의 부정적인 일면을 눈치채지 못하고 단순하게 의사소통 수단의 양이 증가하면 서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교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매체에서 얻어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미디어, 매체에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경험까지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도대체 어떻게 얻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얻지 않은 외부의 경험들을 걸러내고 미디어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미디어는 먼저 수용자에게 아이덴티티를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열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열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미디어는 수용자에게 이런 미디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지를 느끼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열망 그 사이의 간극을 느껴 현실을 도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용자는 미디어에 의존하고 미디어를 통해 얻는 것만 실제 경험으로 느끼며 기존에 있던 경험도 미디어를 거쳐 조직화됩니다. 다음은 매체를 대중이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매체 하나가 전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고 개인들은 각각 자신과 맞는 매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동의한 내용을 전하는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다른 매체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의 매체를 선택하는 과정은 미디어가 실제로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가 만연해진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의견을 상호 교환할 기회가 없습니다. 미디어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주지만 실제로 청중들이 자신의 삶과 이 정보를 연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 사회가 바로 대중사회입니다. 다음은 대중매체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이론은 바로 상대적 불변입니다. 이 이론은 전체 소득에서 미디어에 소비되는 돈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예전에 TV 보는데 8,000원을 사용했다면 나중에 뉴미디어도 사용하고 싶을 때 TV 8,000원, 뉴미디어 8,000원을 쓰는 게 아니라 TV 4,000원, 뉴미디어 4,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소득에서 미디어에 쓰는 돈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기저에는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의 경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들이 경쟁하는 이유는 수용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입니다. 개인들은 각각 자신과 더 맞는 매체를 선택한다는 대중사회 이론이 전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사회의 특징에 기반한 밀스의 파워 엘리트는 현 사회에 대한 많은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공중사회와 비교했을 때 대중사회는 부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 중심에 바로 대중매체,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넘어 응당 우리가 겪어야 가질 수 있는 경험까지 결정한다는 책의 내용은 공포감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디어의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파워 엘리트들은 여전히 대중사회 속에서 또 미디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나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보고 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